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4월 23일 밤 11시 김정기의 직필직설 154편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 주제는 공수처장 임명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지난 연말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4+1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범여연합군의 이름으로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는 폭거가 이루어졌습니다. 4월 15일 총선 압승에 힘입어서 7월 15일에 이 공수처를 설치를 한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률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백예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날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률 3건을 발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요, 법정 기간 내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의 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를 보게 되면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 후보자의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걸쳐서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 7,000명, 특히 검사 2,100명과 판사 3,000여 명,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관 수십 명을 꼼짝마 시킬 수 있고요. 대통령 임기 말기에 정권을 흔들면서 정권을 정조준해서 조기 레임덕을 가져오기도 했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괴물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공수처를 이끌 공수처장을 뽑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공수처장이 독립적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구미에 맞는 충견을 원하고 있어서 임명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3인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인씩 추천을 하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인을 추천할 수 있고, 교섭단체 지위, 다시 말하면 20석이죠.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한 야당이 2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 7인 중 6인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당 측 추천위원 2인이 모두 반대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현재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한 정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 밖에 없습니다. 각각 2인씩 확보하고 있는 현재 구조가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통합당이 일종의 비토권을 행사함으로 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니라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 독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이 되게 함으로 해가지고 최고의 권력기관인 공수처가 대통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도록 기능케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긴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인 시민당과의 합당을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5월 중순까지 미루는 꼼수에 꼼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통합하는 그 과정을 지켜본 뒤에 결정을 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야당이 먼저 통합이 되면 오히려 더불어시민당을 합당하지 않고
의원을 꺼주는 방식으로 제2교섭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당을 제2야당으로 만들어서 기어코 야당 목 추천위원 2명 중에 1명까지 더하게 되면 총 6명의 추천위원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코드에 맞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임명해가지고 이른바 공포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내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일수록 낮은 자세로 야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어차피 많이 가진 여당이 야당에게 나누면서 끊임없는 시소 게임을 하는 협상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해악이 시스템을 멈추게 한 당사자, 즉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은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